악몽으로 달이 차오르는 밤을 지배한다는 뜻을 가진 나이트메어문은 포니들의 꿈을 지켜주던 공주이자 로마 신화 속 달의 신과 동명이인 루나의 흑역사이다. 포니들이 태양의 셀레스티아만을 기억한다고 착각해 질투심을 발판으로 흑화한 것이 탄생의 계기이며 이름과 어울리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공격들을 보여준다. 이케스리아를 악몽으로 빠뜨리려 한 죄목으로 조화의 원수를 모두 통제할 수 있었던 전성기 시절의 셀레스티아에게 1000년 동안 달에 봉인되었었다가 1000년 중 가장 나식인 태양의 날 축제 당일에 주변의 별들을 이용하여 포니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는 에피소드의 시작점을 알리는 희생양으로 메인 6 포니들에게 저지되지만 우정의 마법을 느끼고선 과거와는 다르게 또다시 달에 봉인되는 것이 아닌 루나의 모습으로 정화된다. 이후에는 밤의 공주로서 할로윈과 동일한 포니빌의 악몽의 밤 축제 때 나이트메어 문으로 변신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되살려주는 모습과 이케스리아의 꿈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적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신의 몸속에 텐타보스라는 악령을 집어넣어 나이트메어 문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포니들을 잊지 않으려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포니들의 행복한 꿈속을 망치려는 텐타보스의 모습을 지켜보자면 외로움과 질투심으로 흑화했던 과거 루나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생각하며 큐티마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조승달이다. 꽃갈모자와 망토를 벗은 모습이 더 어색할 정도로 자신이 마술사라는 사실을 외모를 통해 보여주는 트릭시 룰라무는 인기 마술사 잭팟의 딸로 별이 달린 마술 지팡이의 큐티마크를 소유한 유니콘이다. The Great and Powerful 트릭시라는 자신의 통칭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만함을 가진 채 캠핑차 뺨치는 마차를 이끌며 포니빌에 방문하자 유니콘의 마법 실력으로 주민들을 깎아내리고 큰 곰자리 괴물을 물리쳤었다는 허풍이 들통나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명성이 추락했다며 마술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핑키의 고향이자 파이 가문이 운영하는 채석장에서 바위를 채집하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자신보다 뛰어난 마법 실력을 보여줬던 재능충 트와일라이트에게 앙심을 품고 전 재산을 털어 육체를 희생해 알리콘과 흡사한 힘을 지니게 하는 아뮬렛을 암시장에서 구매해 모습을 비춰 포니빌의 주민들을 노예에 부리듯이 부려먹기 시작한다. 이에 트릭시가 머리통은 매우 모자라지만 인성은 개미 피든 만큼이라도 남아있단 걸 알았던 메인 6들은 알리콘 아뮬렛의 힘이 트릭시를 흑화시킨다는 단서를 찾아내자 우정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화시킨다. 이후 애는 착해라는 타이틀을 얻은 트릭시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에 걸맞게 개과천선한 범죄자 출신 스트라이트 글리머와 절치를 먹고 디스코드하는 파티를 맺어 빌런을 퇴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에는 우정학교의 상담사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추측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OST로는 절친과의 첫 여행을 시작으로 설렘을 담은 리얼 프렌드십 바운드이다. We're off on the road to friendship. Our ride might be tiny and small. 강력한 마법으로 혼돈을 추구하는 정령 디스코드는 천년 전 이케스리아 포니들 사이에서 나타났었던 세 종족 간의 불화를 이용하여 힘을 성장시켜왔지만 당시에 둘이서 조화의 원소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났던 셀레스티아와 루나에게 봉인당하여 악몽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캔들롯의 조각공원에 머리는 포니이지만 여러 동물의 몸을 가진 드라코니코스라는 혼돈의 괴물로 불려지며 석고상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디스코드는 긴 시간 동안 봉인 마법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빌미삼아 현장 체험 학습으로 온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들의 어이없는 말싸움으로 불화가 일어나자 혼돈의 힘을 되찾게 되면서 캔들로탑에 보관된 조화의 원소를 강탈하지만 디스코드는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혼돈에 걸맞게 하늘에서 초콜릿 비를 내리거나 동물들을 기괴한 형태로 뒤바꾸는 것처럼 장난스러운 모습들만을 보여주며 그저 재미를 추구하는 익살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는 메인 6에게 불화를 일으켜 과거와 같이 이케스리아를 지배하려 하지만 알리콘이 아닌 트와일라이트를 낮잡아보다 왕실 자매에게는 없던 우정의 마법에 봉인당한다. 천년 전 이케스리아를 보여주던 에피소드처럼 봉인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 과한 여유가 원인이다. 그렇게 석상으로 찌그러져 있던 디스코드는 어느 날 갑자기 셀레스티아의 명령으로 봉인에서 해제되며 플러터샤이의 원수인 친절을 믿고 있다는 빌미로 메인 6에게 디스코드의 방대한 마법은 이케스트리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그 초등학교 소풍 때 혼자 있는 학생 손잡고 어거지로 끌고 가 친구가 되라는 식의 단체 생활에 던져놓는다. 결과적으로는 디스코드의 첫 등장에도 유일하게 혼돈의 우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플러터샤이가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며 얄미운 포지션의 장난스러운 조연으로 변하지만 천년 전 왕실 자매와의 싸움에서 뿌려놓은 씨앗이자라 조화의 나무를 위협하는 스노우볼과 마법을 흡수하는 켄타로스 티렉에게 포니들을 팔아먹어 뒤통수를 치기도 했었다. 사건 사고로 생각하자면 여러모로 할 말이 많지만 요약하자면 멍석마리로 먼지나게 맞아야 한다. 이외에는 언제나 친절한 플러터샤이가 좋았는지 포니들에게도 완전히 정을 붙여 나름대로 잘 지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완결편에서는 플러터샤이와 함께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다. OST를 꼽자면 트와일라이트과 케이던스를 꾀병을 빌미로 부려먹는 글래스 오브 오러이다. Is it that you needed? A little glass of water, please. A fresh pressed hanky if I sneeze. Some tea with honey from the bees.
요정이 인간의 자손을 납치하며 눈속임을 위해 가짜 아이를 두고 간다는 신화 속 이야기를 뜻하는 체인질링 종족이자 사랑을 빨아먹어 힘을 키워나가는 크리살리스 여왕은 모든 에피소드를 통틀어 이퀘스트리아를 가장 많이 위협한 빌런이다. 첫 등장으로는 트와일라이트의 친오빠이자 켄트롤 왕실 근위대장인 샤이닝 아머와 망아지 시절 트와일라이트를 종종 돌봐준 케이던스 공주의 결혼식에서 체인질링이 변신 능력을 사용해 자신과 신부를 바꿔치며 샤이닝 아머의 마력을 흡수하여 보호막을 무력화시킨과 동시에 셀레스티아를 날려버리지만 샤이닝 아머와 케이던스의 사랑의 힘에 의해 멀리 날아가 버려 첫 번째 패배를 기록한다. 그 후 6번째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자신의 계획을 망친 트와일라이트를 포함한 메인 6에게 복수를 위해 이케스트리아의 포니들을 누에고치 형태로 만들어 체인질링들이 탄생하는 자신의 동굴에 가둬놓는 데 성공하지만 우정의 마법으로 개과천선한 스트라이트가 또 한 번의 계획을 무사시킨과 동시에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에 걸맞게 번데기를 뜻하는 크리살리스의 부하인 소렉스에게 선함을 가르쳐 빛나는 모습의 체인질링으로 진화시켜준다. 자신들의 여왕처럼 사랑을 뺏지 않아도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체인질링들이 모두 변하게 되자 혼자 남은 크리살리스는 스트라이트처럼 개과천선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 대상을 바꿨을 뿐 또다시 도망치게 된다. 그렇게 완결에 다다를 때쯤 이케스트리아 정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며 메인 6와 스트라이트 글리머를 향한 복수만 남게 되어 사진과 큐티마크를 복제해 만든 정반대의 주인공 일행들로 우정을 파괴시키려 하지만 어찌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무산으로 돌아가며 마지막 시즌에는 그로가르의 총에 담긴 마력을 흡수해 스트라이트와 피 터지게 싸운다. 추가적으로 코믹스 파트에서 크리살리스는 크루세이더 망아지들을 납치하는데 큐티마크의 눈이 멀어 말장난을 하는 모습이 만담을 떠올린다. OST를 꼽자면 이케스트리아 정복을 눈앞에 두고 행복을 만끽하는 디스데이 아리아이다. No, I do not love the groom. In my heart there is no room. 스페인어로 그림자라는 뜻을 더불어 어둠이 도사린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솜브라는 늑다리 셀레스티아 또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탈 왕국의 결정체인 크리스탈아트에서 발생하는 마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노예 삼으며 독재를 펼치던 유니콘이지만 천년 전 왕실자매에게 분쇄당하며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자 크리스탈아트를 숨기며 북극의 빙하 속으로 사라졌었다. 이후 솜브라의 저주로 사라진 크리스탈 왕국의 존재를 알고 있는 포니들도 몇몇 없게 될 정도로 시간이 흐르자 바퀴벌레처럼 부활한 솜브라는 케이던스의 방어막을 위협하며 또다시 자신의 저주로 기억을 잃었던 왕국의 포니들을 노예 삼으려 하지만 스파이크의 활약으로 크리스탈아트를 되찾게 된 왕국은 그림자를 몰아내게 된다. 하지만 과거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는지 자신을 구해준 스파이크가 이후 왕국을 방문하기만 하면 과일도 먹여주고 부채라도 자꾸 흔들어줄 정도로 노예 근성이 여전하다. 개인적으로 솜브라 대왕은 악행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잘 나오지 못하는데 혓바닥으로 독재 정치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했는지 악당들이 탄압하게 되는 피날레 시즌에서도 혼자서 까불다가 분쇄당하고 그냥 죽고 부활하는 게 컨셉인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붉은색 망토를 두르고 있기에 큐티마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TV 시리즈와는 다르게 약간의 수위가 존재하는 IDW 코믹스판 포니에서는 어린 시절 가슴 아프지만 동정은 잘 안 가는 솜브라의 메인 스토리에서 세상에 앙심을 품게 되어 지배를 선택한 이야기를 더불어 평행세계를 다룬 에피소드에서는 셀레스티아와의 연인 관계에 관한 특별편이 존재한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메사의 장난스러운 디스코드와는 다르게 악행에 충실한 디렉은 켄타우로스의 외형을 가졌으며 크리살리스와 마찬가지로 포니들의 힘을 흡수하여 이케스트리아를 독재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빌런 중 하나이다. 대마법사 덕수염 스타소울이 기록을 남기던 고대 시절 자신의 형제 스코르판과 함께 포니들의 마력을 훔쳐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 이케스트리아로 찾아온 만큼 출신지 자체는 불명하지만 포니들에게 정이 들어버린 스코르판과는 다르게 끝없이 힘을 증폭시키다 왕실자매의 발굽에 붙잡혀 타르타로스라는 동굴 감옥에 수감당해 오랜 세월 동안 감금당한다. 지속적으로 힘을 흡수하지 않으면 육체 또한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천년이 지나자 타르타로스의 감시자인 케르베로스가 풀려나며 타로의 기회를 얻은 티렉은 폭발적인 힘을 가진 알리콘에 집착하며 또 한 번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특징을 꼽자면 강력해질수록 헬창이 된다는 설정과 네 번째 시즌에서 볼 수 있는 트와일라이트과의 땀냄새 잔뜩 나는 일기토 전투씬이 존재한다. 여타 빌런들 치고는 무식한 싸움 비중이 주를 이뤄서 티렉의 과거를 다룬 코믹스를 참고해봤는데 그냥 피 터지게 싸우라고 만든 캐릭터가 맞았었다. 말 길어지겠네. 큐티마크인 유성을 바탕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트 글리머는 디스코드와 마찬가지로 빌런의 역할에서 가불기인 우정의 마법 맛을 본 뒤 개과천선으로 메인 6와 에피소드를 꾸려나가는 캐릭터이다. 탄생부터 혼돈을 추구하던 디스코드와는 다르게 유년 시절 사이어스 할로우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스타라이트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 썬버스트가 마법의 재능을 보유한 망아지라는 추측으로 어른들의 발굽에 셀레스티아의 유니콘 형제학기로 보내지며 외톨이로 남게 되자 우정이란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부질없으며 마법과 같이 모든 포니들에게 재능이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별의 아픔을 겪지도 않겠다는 사실에 재능을 가졌던 자신의 마법 실력을 키워내며 포니들이 자격지심을 느끼게 될 필요도 없으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마을을 이케스트리아 외곽에 지어내면서 큐티마크를 빼앗아 사이비 교주와도 같은 삶을 살았었다. 하지만 여타 모든 빌런들과 마찬가지로 트와일라이트의 히히 우정발사 맛을 본 뒤 자신의 만족감을 채워주던 마을을 잃게 되자 우정의 공주라 불리는 트와일라이트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전설의 마법사 스타소울의 미완성 시간여행 주문서를 빼돌려 자신의 힘으로 완성하자 과거와 미래를 교차하며 시간을 뒤틀고 이케스트리아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사실상 최종 보스로 손꼽히는 캐릭터이다. 하지만 어림없지 히히 우정발사로 추잡하게 눈물 콧물 치일질 짜내며 반성하고 우정은 마법의 6번째 시즌부터는 메인 세븐으로 불리며 트와일라이트의 제자로 우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메인 세븐은 그만큼 그냥 많이 언급이 된다고. 탄생부터 운이 좋았는지 마법의 재능은 덤으로 미래에는 우정학교의 상담사에서 교장 선생님의 역할까지 진행한다. 스트라이트 글리머의 경우 총정리한 영상이 존재하기에 자세한 설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OST는 평등마을에서 벌어지는 세뇌 찌들어버린 포니들과 자신이 만든 안식처에서 열등감 따위 느끼지 말라는 스타라이트 글리머의 메시지인 In Our Town이다. Life is so grand in our town. We're always filled with cheer. 공포심을 조장하는 어둠을 뜻하는 이름의 포니 스티지아는 턱수염 스타소어를 포함한 고대 시절 전설의 포니들 중 한 마리였지만 당시에는 우정의 마법이 존재하지 않고 마법과 힘, 아름다움, 용기와 치유, 희망처럼 유독 개인의 능력이 돋보이는 원소의 힘을 사용했었다 보니 뼈한 재능은 없지만 조력자로서 늘 함께했던 스티지아는 당시 고대 포니들에게 다른 멤버들과 비교당하기 일쑤였으며 마음이 식어가던 스티지아를 방치하던 전설의 포니들은 자만에 빠져 그가 질투심으로 평화를 해치려 한다는 오해로 추방하고 이후 절망에 빠져 복수를 다짐하자 그림자 포니로 변해버렸다. 7번째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그림자 포니의 중점은 사실상 우정의 힘을 알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만 뛰어나다며 홀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스타소울이 과거의 오해를 풀고 반성하며 자만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한다. 요약하자면 깝치지 마라. 나 이 새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망아지 빌런 코지글로는 트와일라이트의 우정학교를 통해 포니들과 타 종족 간의 교류가 월등하게 활발해지기 시작한 8번째 시즌부터 모습을 보여줬다. 완결에 다가갈 무렵이라 근본이는 빌런을 안지만 선량한 이미지를 위해 계획적으로 큐티마크 크리세이더와 엮이며 알리콘이자 교장 선생님인 트와일라이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도 하며 스트라이트의 뒤통수를 휘갈겨 우정학교 지하에 있는 유물들로 이케스라의 마법을 한 곳에 집어삼키려 했다. 여타 빌런들과는 다른 점을 꼽자면 유일하게 마력이 없는 망아지 베가수스가 포악한 성격을 더불어 좋게 말하자면 영리하게 모두를 속여 마력을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단 거다. 하지만 우정학교에서 벌어진 일만큼 마이리틀 포니의 가불기인 히히 우정발사로 성격 더러운 망아지의 방대한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드의 발굽에 붙잡혀 수감자인 티렉 옆에 나란히 갇힌다. 이후 코지글로의 악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떡밥과 동일하게 9번째 시즌에서 모습을 비추는데 유독 알리콘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코지글로의 모습과 제스의 나이트나 비숍보다는 가치가 있지만 퀸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룩인 큐티마크가 그려진 모습이 컨셉의 안성맞춤인 것 같다. 대표적인 OST로는 우정발사 맛을 본 코지글로가 크리살리스와 티렉에게 비즈니스 우정을 제안하며 빌런들끼리 힘을 합쳐보자는 Better Way to be Bad이다. United as one will make those ponies so sad. 간단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양은 선함의 동물, 염소와 사냥은 악마에 속한 동물로 취급하는 다소 암울한 구절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흑마법을 사용하는 사냥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된 캐릭터 그루가르는 과거 이케스라의 황제이자 많은 생명들을 창조했지만 여타 빌런들처럼 욕심의 눈이 멀어 윤리에 어긋나는 목적을 위해서만 마법을 남발했다가 시원하게 추방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일회용 캐릭터로 그루가르에 관한 정확한 떡밥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결말 스포일러를 섞자면 정체 또한 전설의 악당이 부활한 게 아닌 왕실자매의 은퇴가 다가오자 이케스라의 통치자 자리를 예정받아 눈알이 뒤집힐 정도로 불안해하던 트와일라이트의 가오를 살려주기 위해 솜브라를 시작으로 악당들을 모아 차례차례 우정의 마법으로 물리쳐가며 자신감을 심어주려 했다. 마음 시작하기 의도는 너무나도 좋았긴 개뿔 엉터리 계획으로 헌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힘이 담겨있던 종의 디스코드의 혼돈의 마법을 비롯해 폭발적인 마력을 피날레 빌런 3마리에게 강탈당하며 이케스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어림없다. 우정발사로 봉인. 한쪽 눈에 새겨진 큰 흉터와 부러진 뿔에 외형을 띤 유니콘 템페스트 섀도우는 어린 시절 겁에 질린 친구들의 발굽에 떠밀려 잃어버린 공이를 찾으려다 작은 곰자리에게 공격을 당했었다. 하지만 망아지들은 우정을 명목으로 희생하며 상처를 입어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템페스트를 따돌리게 되고 우정을 믿게 된다면 배신당할 뿐이라 생각하게 된 템페스트는 뿔을 고쳐준다는 거짓말로 온 세상을 폭풍으로 뒤덮으려고 이케스트리아에 찾아온 극장판의 빌런 스톤마왕의 밑으로 들어가 충실한 부하로서 마법 없이 알리콘들을 제압한다. 이후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정의 공주인 트와일라이트의 말을
무정하지만 끝없는 설득을 더불어 메인 식스들의 우정을 보자 스타라이트 글리머와 마찬가지로 증오를 씻고 개과천선을 한다. 사실 템페스트 섀도우라는 이름은 악당으로서의 가명이었으며 본명은 피즐 파페리 트위스트라며 더럽게 어렵네. 주특기인 불꽃느리를 보여준다. 메인 에피소드인 우정의 마법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극장판 이후 포니들에 관한 증오를 씻은 만큼 이 캐슬에서 살아가는 듯하다. 대표적인 OST로는 친구들과의 불화로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남은 트와일라이트에게 현실을 바라보라는 오픈 업 요어 아이즈이다. Open up your eyes.